여긴 벽 쪽에도 누수 자국이 좀 있잖아요. 반대쪽 현관 출입구 입구 쪽에 수도 계량기 함 바로 맞은편이 저렇게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오래 빈집으로 있으면 항상 수도 계량기 쪽에 동파가 많아요. 그 연결 부위 있는 데가 취약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동파가 돼서 이렇게 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 빗물이 들어와서인지 아니면 동파가 돼서 미세한 누수가 있어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 집 날아갈 거니까 수리하고 보완해주는 일을 소극적으로 거의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스티커로 붙여놓고 한 것들만 보더라도 아, 저기는 수도관 누수가 돼 있었고, 수도관 누수는 계속 물이 차오를 거니까. 근데 바닥 장판에 저런 자국들을 보니까 이거는 물이 밖에서 넘어온 거일지 아니면 실제로 수도관 누수가 있었을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려면 전에 세입자분한테 물어보는 거, 그래도 최소 2년 정도는 사셨을 거니까 사시면서 저게 어떤 식으로 물이 젖었는지 장판이 색깔이 변했는지 물어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세입자라고 통화를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갖고 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히 처리해낸다기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거든요. 반지하 외벽 쪽을 좀 보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만나는 그 모서리 쪽에 이끼가 잔뜩 껴 있어요. 이끼가 껴 있다는 거는 최근에 비가 와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습기가 있으니까 이끼가 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 부분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와서 여기까지 넘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요 벽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수두룩한데 건물이랑 땅이랑 만나는 면에다가 시멘트 몰탈로, 저도 알고 있는 분 있으니까 그분 되게 저렴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 정도 다 하고 거기에 실리콘을 쏜다거나 방수까지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조금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싱크대에 있는 쪽에 누수 자국이 조금 있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심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긴 벽 쪽에도 누수 자국이 좀 있잖아요. 또 살펴보니까 반대쪽 현관 출입구 입구 쪽에 수도 계량기 함 바로 맞은편이 저렇게 젖어 있는 거 보니까 항상 저 수도 계량기 함 쪽에 오래 빈집으로 있으면 항상 수도 계량기 쪽에 동파가 많아요. 그 연결 부위 있는 데가 취약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동파가 돼서 이렇게 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 빗물이 들어와서인지 아니면 동파가 돼서 미세한 누수가 있어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 집 날아갈 거니까 수리하고 보완해주는 일을 소극적으로 거의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 상태일 수도 있고, 젖어 있는데 또 여기 사는 분이 깔끔하게 처리를 안 해서 굳이 내 돈 내서 남의 집을 뭐하러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스티커로 붙여놓고 한 것들만 보더라도 아, 저기는 수도관 누수가 돼 있었고, 수도관 누수는 계속 물이 차오를 거니까 안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치고 나서 저기는 또 추가로 돈이 새로 도배를 한다거나 장판을 새로 하는 거는 과한 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바닥도 떠 있고 저기 몰딩도 떠 있는 이유가 그때 이후에 보완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수도 체크는 추후에 하고, 그리고 지금 수도가 만약에 끊겼으면 지금 누수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수도도 틀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관 자체는 항상 만관으로 차 있는 건데 압력이 걸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가 누수가 있으면 지금도 젖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젖어 있는 거는 없단 말이야. 그냥 자국만 있는 거지 젖어 있지는 않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가 아닐까. 수도 누수 체크는 조금 보류해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 바닥도 좀 시커멓게 올라와 있는 게 혹시라도 누수가 그때 수도관이 혹시 터져가지고 장판 사이로 물이 이렇게 스며들었을 거잖아요. 그게 퍼져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빗물이 스며들어서 여기까지 퍼졌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저 문지방 있는 데가 저렇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옛날 집이니까 문지방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거기를 보통 문지방을 드러내고 거기 시멘트 몰탈로 채워요. 그리고 평탄화를 한 다음에 장판을 깔아서 이것을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문지방 없이 평평하게 시공을 하는 건데, 저기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미세하게 홈이 들어가 있겠죠. 크랙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이 바닥면에서 제일 낮은 쪽으로 물이 항상 모일 거잖아요. 그럼 스물스물 모여들면이 보통 문지방 밑에가 제일 낮아요. 바닥면에서는 그거를 시공을 팽팽하게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어차피 장판으로 가려질 거니까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만 하면 되는데 절로 물이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문지방 쪽이
갑자기 시커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외벽 방수 쪽만 신경을 써보고, 그거랑 장판할 때는 물이 넘어왔는데, 그리고 장판도 전 채무자께서 새로 깨끗한 걸로 했는데 어쨌든 오염이 심하니까 얘가, 그리고 다 막혀 있어요. 보면 장판을 시공할 때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장판하고 벽면하고 모서리 사이에 실리콘으로 실리콘 다 썼죠. 쌌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죠. 요 사이가. 장판이 막혀 있으면 물이 절대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추가한다면 보통은 장판 걷어내고 바로 장판을 해야지 되는 건데, 걷어내고 2, 3일 정도 말려보고 딱 말랐다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근데 혹시라도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그게 젖어 있고 잘 안 말랐어, 그러면 누수 체크를 불러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배 사장님을 쓸 때 사람을 2번 써야 되니까 결국에 뭐 인건비인데, 그분들이 품이 이틀이 날아가니까 조금 더 비용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도배장판 사람 이틀을 쓴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200 사이면은 넉넉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방수 어느 선까지 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진짜 크게 잡아서 200이에요. 그럼 400. 문고리 바꾼 거랑 띵동 도어락 바꾸는 거랑 다 포함해도 제 생각에 400 안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일러는 한 60만 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꾸는 걸로. 저런 건 고민 없이 바꿔요. 제가 예전에는 저거 아까워가지고 일단 쓰다가 세입자 분명히 안 된다고 연락 올 거거든요. 아니면 되다가 중간에 이번 겨울에 또 안 된다고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아끼려고 또 중고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중고로 보통 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 보일러를 또 쓰다가 1, 2년 정도 있으면 또 고장 나더라고. 그러면 또 출장비, 뭐 부품 값에 하면은 오히려 새 보일러 하는 거랑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중고 보일러로 저는 잘 안 하고 아예 새 보일러로 하도 한 60만 원대면 해줄 거예요. 원래 그 일반 대리점에서 하면 한 8, 90만 원 해요. 근데 아시는 분이 그 정도로 하면은 입주 청소까지 하면은 500 안짝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선생님 입찰할 때 생각했던 수리비와 편차가 좀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 저도 생각했는데 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하로 쓰는 거를 노력하는 게 저는 이 집 컨디션과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완전 A급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한다고 하는 거는, 특히 반지하에서는 완벽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 거의 완벽한 삶이었다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집을 자꾸 완벽을 기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7, 80%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반지하를 오래 갖고 가는 방향.